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그 레빗 사용자를 위한 프리 애드인 관련돼서 소개를 하려고 웨비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 혼자 그 애드인 관련돼서 소개를 하는 것보다 직접 개발자 분들이랑 어떤 애드온이 좋은지, 그리고 애드온의 개발이나 아니면 아이템들을 좀 들어보려고 오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빈피어스의 김용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빈피어스에서 기획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용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빈피어스에서 지금 현재 개발 기획 관련된 업무를 네, 진행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빈피어스의 솔루션 2팀의 백승민 대리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피어스 솔루션 2팀 백승민 대리라고 합니다. 두 분 어떤 개발을 하고 계시고 뭐 이런 것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백승민 대리님? 저는 이제 설계나 구조 그리고 MEP 모두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인 레빗 애드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력을 보니까 두 분이 학교 선후배 관계시더라고요. 네. 회사 생활이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웨비나를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빈피어스라는 회사를 저는 이제 전에 있던 회사에서 이제 애드인 개발 때문에 뵙고 이제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빈피어스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직접 좀 팀장님께서 빈피어스는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빈피어스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빈피어스는 IT 기술을 활용한 건축, 건설, 네, 업무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해서 네, 설립된 회사고 2008년 설립되었고 현재 1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올해 4월 기준으로 2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 60개 이상의 고객사와 1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현재까지 수행했고 네, 고객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웨비나가 처음이시죠, 팀장님? 네,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시죠? 네, 저도 처음입니다. 저도 떨립니다, 지금. 네. 저도 지금 다 서로 이제 다 떨리는 상태니까 그냥 네. 편하게 웨비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반응이 있어요. 줌에는 지금 반응에서 박수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힘내서 이제 발표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네, 저희 빈피어스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빈 모델링 자동화 프로그램, 주로 레빗 서드파티 개발을 진행하고 협업 지원 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그리고 빈 라이브러리 관리 시스템 등이 있고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본이 잘 안 익혀지시죠? 네. 예,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대본은 저희 대표님이 직접 써주신 건가요? 우리 회사 이렇게 설명이라 굉장히 그 대표님 마인드로 좀. 네, 그건 아닌데 네. 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빈피어스는 이제 국내에서 BIM 관련된 애드인 관련된 개발 회사인 걸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좀 5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해외에서 지금 오픈된 앱 중에 좀 저도 써보고 그다음에 검색어 순위로도 굉장히 검색이 잘 되는 프리 애드인 관련돼서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저는 아무래도 다이나모 유저인데 과연 이 다이나모 코드를 애드인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개발자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이렇게 가는 워크플로우가 맞는지에 대한 조언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료로 공개되는 빈피어스의 애드온 5가지 아이템에서 백승민 대리님께서 직접 소개해드릴 거고 그 향후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Q&A를 받을 예정인데요. 혹시 그 질문하거나 애드인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혜용 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해상도는 각자 조절하는 것인지요? 네, 저희가 줌상에서는 해상도를 어떻게 전송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모니터의 해상도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컨텐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애드인인데요. 물론 제가 국내 애드인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 파트너사에서 계속 애드인을 공개하는 것들이 대중적으로 무료로 오픈되지는 않아요. 그 각각의 고객들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따로 오늘은 소개를 안 드릴 거고요. 해외에서 무료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어도 불법이어도 쓸 수 있는 앱들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노니카 탭이라는 앱을 씁니다. 백승민 대리님 혹시 이거 아시나요? 제가 이번에 이 관련 에드인 개발을 하면서 사실 한번 들어가 보긴 했는데 이제 저는 개발자다 보니까 굳이 다른 프로그램 찾아보지 않고 제가 개발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정확하게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유저 그룹 때 발표를 이제 누군가가 하면서 저도 알게 된 앱인데요.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설정을 하면은 레빗 애드인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설계할 때 사용하는 이제 다이나모 코드, 뭐 그리드 투 크롭 같은 경우, 앱 같은 경우 저 버튼을 누르면 제가 실행이 됩니다. 저렇게. 그래서 마치 앱처럼 쓰는데 저는 뭐 그리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스콧박스 온오프 기능. 일일이 VV 눌러서 스콧박스 들어가서 끄고 키고가 귀찮으니 이제 제 다음 화면에 나올 텐데 이거 아마 딤 나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지금 스콧박스 같은 경우 3D에 계속 남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뷰를 잡거나 할 때 불편한데 저기 누르고 온 하면은 됩니다. 저게 지금 무료라서 또 설정인데 프로를 또 구매하라고 계속 유도를 하더라고요. 저 설정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그 레빗 애드온에 제가 스크립트를 올려서 자동화하는 건데 장점은 자유롭게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도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단점은 첫 번째는 다이나모 스크립트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류가 나면 열어서 고치고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로 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구동 시간이 꽤 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게 구동 시간이고 설정 값을 일일이 변경하고 자유롭게 쓰려면은 프로를 구매해야 되는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노니카 탭도 제가 알기로는 국내 다이나모 유저분들은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 노니카 탭은 어떻게 받으시면 되냐면요. 오토데스크 앱스토어에서 노니카 탭을 검색하시면 두 가지가 뜨거든요. 프리랑 그다음에 프로랑. 그래서 프리를 쓰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서 네, 요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애드온은 저희가 많이 쓰는 거고 너무나 잘 알려지는 디루트 앱인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8가지 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한 2가지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2가지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원 파라메터 앱입니다. 물론 다이나모를 잘 쓰시는 분들은 파라메터에 정보를 넣어서 그 파라메터의 밸류 값을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있는데 다이나모를 열어서 그 노드를 넣어서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거는 카테고리를 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멘트에 내 이름을 다 넣어줘. URL에 우리 회사 주소 넣어줘.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잘못된 밸류 값들을 한 번에 날릴 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요 디루트 앱을 많이 씁니다. 디루트 앱은 많이들 아시죠? 네, 디루트 저는 앱은 시트링크. 네. 그리고 이제 뭐 정보를 한 번에 넣는 것도 이제 워낙 뭐 이 앱 같은 경우는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고 유명하니까 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쓰는 건 시트 젠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좋은 게 시트를 여러 개를 이렇게 쭉 만드는 것도 있지만 뷰를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리비전을 계속 다는 거를 얘가 한 번에 뷰로 이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리비전을 1번, 2번을 틀리면은 계속 시트 열어서 이제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데 저렇게 한 번에 적용하는 것도 너무 편했고 그리고 이제 뷰를 던져서 이제 배치하는 것도 너무 편하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루트 앱에서는 저 파라메터랑 이제 시트 젠을 많이 쓰고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저희가 시트에 도면을 올리고 나면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 크롬 리즌을 온오프 하는 거를 계속 껐다 켰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디루트 앱 같은 경우는 저 시트의 뷰 매니저에 한 번에 모든 뷰에 그 크롬 리즌을 키고 끄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엑셀처럼 쭉 드래그를 한 다음에 크롬 리즌 뷰를 오프해줘 라고 하면 한 번에 바뀌고 또는 모든 도면을 뭐 디테일을 파인으로 바꿔줘. 이것도 한 번에 다 바뀌고.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할 때도 이제 깔아놓고 저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거를 이제 오프를 누르면 네,
한 번에 싹 꺼집니다. 그래서 시트에서 어떤 크롬 리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이 열었다 켰다를 하지 않아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버전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루트 앱 같은 경우는 2019 버전까지 제가 설치하고 있는 거를 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결국에 제가 쓰는 거는 시트젠이랑 그 다음에 파라메터인데 파라메터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젝트 파라메터 한 번에 생성되는 걸 좀 기대했었는데 그렇게 생성하면 쉐어드 파라메터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아쉬워서 이렇게 저는 세 가지 기능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점은 단순 반복 작업을 좀 방지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이제 그리고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뭐 이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디루트 앱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은데 무료로 공개가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점은 일단은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한 500메가 정도 에두인이 이제 메모리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느려지고 그리고 8가지를 한 번에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것만 깔 수가 없는 그래서 기능이 좀 복잡한 뭐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글에서 디루트라고 치셔도 되고요. 앱스토어에서 디루트를 검색하시면은 앱이 있으니까 그걸 다운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오토조인 이지라는 건데요. 이건 엠랩스에서 만든 건데 이분도 한 4-5가지를 무료로 올리셔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제가 많이 쓰는 건 오토조인 관련된 앱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오토조인 앱도 좀 실행하는 걸 보여드리면 지금 보면은 바닥, 벽 뭔가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인해야 되는 구조 모델을 쭉 클릭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자동으로 오토 조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지금 보시면은 보랑 바닥이랑 스위치 오더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그것만 선택해서 한 번 더 누르면은 네,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 모델이나 건축 모델 같은 경우 이제 벽이랑 뭐 바닥이랑 보랑 이렇게 간섭이 나는 게 지저분하고 물량 체크를 하셔야 되면은 이런 오토 조인을 좀 이용하면 좋거든요. 저는 다이나모로 코드를 짰었는데 다이나모로 하면 저거 터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앱을 써가지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오토 조인에 있는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내가 스위치 오더를 할 건지 조인을 할 건지 언조인을 할 건지를 누르면 얘가 이제 쉽게 해결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무료고 단점은 우선순위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조인을 해야지 이게 확인이 된다는 거. 그리고 조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동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우선순위로 해서 오토 조인을 만들어 놨던 거에 대한 설정 값들이 이제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회의하진 않았지만 빈피어스 이번 앱에서 이제 이게 해결이 됐다고 네, 모두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그 앱에 대한 설명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토조인 같은 경우는 그 앱스토어, 오토데스크 앱스토어에서 엠랩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오토조인 이지 관련된 무료 앱이 있으니까 이것도 다운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토조인에서 덕트랑 파이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석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그 오토조인 이지라는 그 앱에는 덕트랑 파이프가 없습니다. 그 카테고리가. 그래서 안 되는 걸로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오토데스크 인터로퍼어빌리티 툴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10가지 정도 앱이 이제 깔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잘 사용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첫 번째로 모델 체커를 좀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모델 체커는 어떤 거냐면 설계 검토라는 파라미터가 있어 없어만 검토하는 겁니다. 지금 없거든요. 설계 검토 사항이라는 파라미터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로젝트 파라미터가 됐던 쉐어드 파라미터가 됐던 이제 제가 카테고리에다가 설계 검토 사항이라는 파라미터를 만들고 이제 뭐 어떤 정보를 주겠죠. 벽에다가 테스트로 뭐 마감 검토가 필요하다, 구조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정보를 누르고 제가 이제 그 모델 체커라는 저거를 런을 누르면
일단 첫 번째는 파라미터가 있어 없어를 먼저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그 파라미터의 밸류 값이 있는 것들만 솔팅해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 설계 검토를 할 때 저희가 엑셀표로 그러니까 스케줄로 만들어서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스케줄의 단점은 벽, 바닥, 그다음에 보, 기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스케줄을 만들지 않고도 바로 찾아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델 검토할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 쓰는 파라미터만 이렇게 넣고 확인하는 게 좀 편해서 저는 이것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하게 라이브러리 된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르면은 내 모델의 사이즈가 어떻게 돼 있고, CAD는 얼만큼 링크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파일 사이즈, 뭐 퍼즐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가야 된다, 아니면 발주처 기준으로 CAD 라인을 지워야 된다,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많이 헷갈리잖아요. 뷰가 많으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 모델 체커를 조금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제 긴 거를 좀 넣어봤는데, 제가 생각지 못한 그 모델링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웹피에는 벽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중복되는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중복되었는지, 뭐 웍셋은 넣지 않은 아이템이 얼만큼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모델 체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모델링을 하고 나서 마무리 단계 때 이제 체킹을 할 때 조금 이런 앱들을 쓰시면 조금 편하게 이제 퀄리티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는 룸이랑 에어리어랑 이제 맞추는 앱이랑 그다음에 모델 체커,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저렇게 10가지인데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안정성이 있고요. 그리고 구동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저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귀찮긴 하겠지만 엑셀로 만드시면 되니까 하고, 그리고 단점은 이제 뭐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단점이 없습니다. 네. 네. 많이 말하고 싶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는 예전에 그냥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manage.autodesk에서 interoperability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 프로덕트 릴리즈 데이터를 all로 하셔야 돼요. 지금 manage.autodesk.com에 가면은 검색을 하셔도 이제 안 보이실 거거든요. 그 이유가 릴리즈 데이트가 3개월로 돼 있어요. 근데 2024이기 때문에 이제 all로 하셔야 이제 오래전 파일을 이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이제 저도 사용하고 있고 좀 유명한 앱 중에 노니카탭, 디루트 앱, 그다음에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툴, 그다음에 엠랩스 해서 총 4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좋은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뭐 저한테 이제 메일로 정보를 주시거나 뭐 카톡으로 좀 정보를 주시면은 다음에 또 소개할 때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컨텐츠를 준비한 거는 다이나모랑 에드인 관련돼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두 분 개발자를 모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두 개가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뭐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이나모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다 잘 알다시피 이제 비주얼 코딩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노드를 놓고 연결을 하면은 얘가 구동되는 방식이고요. C샵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C샵은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이제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들을 보통 다룰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고, 이제 추가로 레빗 API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그 이제 코드를 작성하여 가지고 이제 레빗 API 관련된 이제 애드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C샵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비주얼 코딩이라는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거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C샵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이제 레빗 API에 대한 따로 공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대리님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는 혼자서 독학해가지고 열심히 배웠어요.
네, 진입 장벽이 높고 어렵지만 난 독학을 했다. 저는 할 수 있다.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두고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나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아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레빗 안에서 구현하고 싶은 것들은 조금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될까 하는 아이디어도 조금 빨리 검증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다이나모 코드 짜다 막히면은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상상진화의 조원호 팀장이나 또 오토데스크의 테드곽 곽태혁 부장한테 제가 많이 물어보고 또 이인근 차장한테도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제 코드를 보고 이렇게 좀 빨리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렇게 유연하게 코드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발자인 김용화 팀장님께서 보시는 그 단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예,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작업이나 대용량 모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네, 좀 성능 면에서 네, 애드인 개발보다 네,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규모로 다이나모 코드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최적화가 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UI, UX를 구성하는 게 네, 좀 어려운 편에 속해서 네, 그 부분에선 좀 진입 장벽이 있다. 네, 걸 할 수 있고, 또 이 다이나모 코드를 배포할 때 네, 상품화하거나 네, 이럴 때 좀 어렵다. 네. 그리고 다이나모 코드로 작성되어 있고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네, 녹아있는 노하우가 네,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 정도가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이나모로 아이디어나 어떤 스케치 코드를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쓰려면은 너 혼자 쓸 거면 다이나모 너 혼자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 같이 쓸 거면 애드인 개발을 해야 된다. 뭐.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테드곽님께서 곽태혁 부장님의 이제 닉네임이 테드곽이거든요. 곽태혁 부장님이 이제 물어보신 게 레빗 API 독학을 위한 팁을 소개해 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백승민 대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레빗 애드인 관련된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토데스크 레빗 그 애드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쪽 이제 확인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이나모만 열심히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샵으로 만약 코딩을 한다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백승민 대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C샵의 장점은 이제 코드 로직을 완벽하게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C샵은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UI를 구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이나모랑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빠른 실행 속도가 큰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배포를 하더라도 이제 뭐 저희의 노하우가 뭐 외부에 알려진다든지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배포나 상품화에 굉장히 용이하고, 대용량 모델에도 사용 가능하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애드인 활성화된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단점은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레빗 API도 공부를 해야 되고 C# 프로그래밍 언어도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기능 구현 시간이 다이나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다이나모에 비해서는 유연성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렵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고객분들께 유저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레빗으로 뭔가 자동화를 하고 싶으면 다이나모로 스케치 코드를 짜서 그리고 이제 개발자나 개발사에 의뢰를 하셔서 애드인으로 만드는 게 이제 개발을 할 때의 어떤 시간 단축이나 아니면 개발자분들이랑 어떤 소통하기에 되게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워딩은 괜찮은 건가요? 워딩 자체는 저도 네. 동의를 하고요. 대신 네, 다이나모 코드로 짜서 주신 게 그대로 애드인으로 적용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고려할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것들이 이제 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다이나모로 구현된 기능을 애드인으로 네, 전환 개발하는 요구가 저희한테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네, 가장 좋은 점은 아이디어나 기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상태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이상 뭐 더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은 좀 단축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추가적인 기능을 개발하는 게 다이나모에 비해서 좀 편하기 때문에 네, 애드인으로 개발할 때 장점이 있고, 네. 또 만들어진 애드인은 네, 배포를 할 때 네, 용이하거나 네, 그리고 또 노하우가 숨겨진다. 네. 네, 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이나모로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여기서
저희가 네, 오토데스크 쪽에 좀 질의를 했었는데 네. 네, 다이나모를 쓰는 목적을 네. 네, 네, 목적을 뭐라고 해야 될까?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다이나모 쓰는 목적을 파일럿 개발이나 네. 네, 그 아이디어 검증용으로 정도만 사용하고 네. 대규모 네, 성능, 네, 네. 대규모 처리에 대한 게 좀 네.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이 부분에 애드인 개발을 해서 사용해라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 다이나모 유저 그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네. 다이나모로 다 할 수 있다. 네. 아니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개발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테스트로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현업에서 개발 없이도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모든 걸 다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다이나모를 활용을 해보시고 이게 정말 회사 기준이 되겠다. 뭔가 누구나 써야 되는 편리함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애드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빔피어스랑 애드인을 오늘 이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이제 백승민 대리님과 같이 할 건데요. 먼저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구현되는 애드인은 다 다이나모로 구현이 됐고, 그리고 코드가 공개가 돼 있는 아이템이죠. 네. 이거를 배포도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실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만들어서 이제 제가 같이 작업하는 고객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리면 작업자분들한테 실무자분들이 이거를 깔고 다이나모 패키지를 설치하고 플레이어를 열고 누르고 오류 나면 다시 전화해서 저희가 막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배포도 그렇고 공유도 어렵고. 그리고 다이나모 유저분들만 어떻게 보면 계속 활용을 하는 거라 이거는 한 4-5가지 아이템은 실제 도면 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아이템들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빔피어스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앱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요거에 관련돼서 백승민 대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비밀은 이제 최용성 부장님이 앞서 다이나모를 구현하셨던 이제 4가지 기능과 추가로 1가지 기능을 애드인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애드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비밀 플랫폼, 이제 영어로는 빔 인테그레이티드 랩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밀은 이제 현재 5가지의 무료 애드인이 공개되어 있지만 매달 새로운 애드인이 추가될 예정이고, 이제 원클릭으로 사용자가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레빗 통합 애드인 플랫폼입니다. 이제 비밀 애드인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애드인들을 활용해서 이제 레빗을 활용한 설계 작업 및 문서 작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 다운로드를 하시다 보면 이제 사내 보안 시스템으로 인해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사내에 이제 보안 관련돼서 예외 신청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현재 그리드 투 크롭, 오토 디멘션, 엑셀 링크, 오토 조인, 오토 매테리얼 태그 이렇게 5가지의 무료 기능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그리드 투 크롭입니다. 이제 그리드 투 크롭은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그리드 투 크롭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세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크롭 에어리어랑 이제 그리드 사이의 간격을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크롬 리즌 안으로 주석이 들어와야 저희가 레빗토캐드 앱도 이제 무료로 공개한 게 있거든요. 그때 변환할 때 문제없이 잘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특성 창에서 크롭 에리어를 이제 활성화 시켜주시고 이제 바로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세팅에서 기본적인 설정 값을 변경을 하고 이제 다시 적용을 해주시면은 바로 그 값에 맞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단면이나 이제 인면도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롭 그 구간을 맞춰주시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도 맞춰주신 다음에 또 이제 기능을 바로 사용해 주시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선도 되나요? 네, 사선도 가능합니다. 네. 단면, 인면 다 되는 거고 사선, 평면 네, 다 되는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리드 선들이 이제 난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보다 이제 오른쪽에 좀 더 정돈된 모습으로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오토 디멘션입니다. 오토 디멘션도 그리드 스크롭과 마찬가지로 세팅 버튼을 통해서 이제 치수선 사이의 간격들을 이제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디멘션 타입도 선택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디멘션은 생성된 그리드 사이에 치수선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능을 실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치수선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이제 세팅을 통해서 이제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리드 관련된 것이고 이제 레벨 관련해가지고 좀 더 세팅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을 하시면 이제 방금 마이너스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치수선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이나모보다 훨씬 빠르고 설정이 좀 용이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세팅 값을 저희가 따로 UI를 만들어서 했다 보니까 좀 더 다가가기 쉬운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레벨은 그리드랑 좀 다른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레벨은 따로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 더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토 디멘션을 통해서 이제 그리드와 레벨 사이의 치수선을 이제 단 하나의 버튼만 클릭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기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엑셀 링크입니다. 이제 엑셀 링크는 엑셀에 있는 정보를 레빗 내 범례, 스케줄, 드래프팅 뷰에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기존에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애드인들 기능과 달리 저희는 클립보드 기능이 속해 있습니다. 이제 클립보드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엑셀이나 다른 스프레드시트에서 복사 후 바로 붙여넣기 해가지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엑셀 파일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Add from 파일 눌러주시고 여기 누르셔가지고 이제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임포트 하고 싶은 범위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까지 해가지고 뷰 이름, 뷰 타입, 뷰 스케일, 폰트까지 이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바로 OK를 누르시면 아이템이 생성이 되어 있고 이 아이템을 듀플리케이트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에딧을 하셔가지고 뭐 뷰 타입이 범례가 아니라 스케줄에 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한 번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시면은 이제 범례 쪽에 가시면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스케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스케줄은 어떤 카테고리를 탄 스케줄이 아니라 스케줄에 있는 헤드를 임의로 이제 조금 컴밋 네, 하셔서 만드신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한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엑셀이 수정되었을 때 수정된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수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리프레시 버튼을 통해 그 나머지 부분이 이제 수정된 부분이 자동으로 그 스케줄이나 범례나 드래프팅 뷰에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내제로 마감표를 엑셀로 작업하는 팀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네, 굉장히 임포트하시겠네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만의 다른 기능 중에 하나인 클립보드 기능을 통해서 이제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체인지 투 클립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동일하게 뷰 이름, 뷰 타입, 스케일, 이제 폰트 전부 다 적용을 할 수 있고 관련된 요소를 이제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방금 드래프팅 뷰에 넣기로 하였기 때문에 드래프팅 뷰로 가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지금 빈피어스에서 만든 앱은 한글 버전은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지금은 일단 영문화 버전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정찬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그 Q&A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엑셀 링크를 활용하시면은 엑셀에 있는 정보들을 레빗 내에 범례, 스케줄, 드래프팅 뷰로 간편하게 임포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오토 조인입니다. 이제 오토 조인은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현재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제 적용될 범위랑 이제 조인될 우선순위를 이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능에는 우선순위 설정 네. 그런 게 없다라고 그러다 하셨는데 보니까 스위치 오더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드래그를 해가지고 네. 순서를 바꿀 수 있고 네.
그런 점들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우선순위가 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빗 같은 경우 보랑 구조벽이랑 조인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조인이 되는 게 보를 벽이 파먹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스위치 오더를 계속 누르는데 그게 아니라 보가 저 프레임이 위에 있으면 알아서 이게 스위치 오더가 먹힌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 기능은 스위치 오더까지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토 조인을 실행하시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처럼 이제 윈도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를 통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될 범위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프로그레스 바와 함께 이제 뒤에서 변하는 모습을 이제 이쪽부터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네, 변하는 모습까지 한 번에 네. 확인 가능합니다. 이것도 시간이 실제로는 구현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규모에 네, 따라서. 생각보다 규모가 커지면은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한번 걸어놓고 이제 조금 다른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면 이제 네. 퇴근하기 전에 걸어놓고 딱 가시면은 바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네. 보가 위에 나타나는 부분.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작업을 한 게 저희가 순서를 기둥보, 기초, 네. 바닥, 벽순으로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기둥이 제일 위에 네. 이제 보, 그 다음에 바닥 이런 식으로 조인이 자동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조인 관련돼서만 질문이 있어서 조금 하나 말씀드리면 네. 조인보다 필터 기능을 통해서 뭐 층별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그게 이제 보이는 것만 할 거냐 전체를 할 거냐 네. 뭐 요 기능이 이제 선택하는 게 있었죠. 네, 그 객체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기능을 그 객체들만 이제 돌리도록 또 가능하고 네. 이제 그리고 뷰에서 보이는 객체만 하는 기능도 추가로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오토 조인 사용 시 오더에 안 맞게 이미 조인이 된 것도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조인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저희가 기능상으로 그 두 개 조인이 이미 되어 있더라도 그 두 개 조인된 객체를 오더를 변경을 해줌으로써 네. 무조건 우선순위가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위에 올라가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뷰 필터로 한번 걸러내고 그 보이는 뷰만 이렇게 조인하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 앞에 있었던 건데요. 그 엑셀 링크 같은 경우 그 엑셀 파일 내에 셀 머지로 로우 칸을 여러 개로 묶었을 때 레빗에 들어올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네, 머지된 물어보셨거든요. 기능도 저희가 알아서 머지된 것은 잘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딱 레빗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네요. 네, 엑셀에 있는 상태 그대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질문에 답이 됐는지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네. 계속 넘어가시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토 태그 기능입니다. 이제 저도 건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완성된 평면에 재료를 입력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반복적인 작업임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레빗으로 설계를 진행하시더라도 평면에 보다 쉽게 재료 태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오토 태그 세팅에서는 이제 두께를 보여줄지 아니면 보여주지 않을지 아니면 매뉴얼로 매번 태그를 생성할 때마다 이제 아래 윈도우처럼 보이는 것에서 네. 정보들을 선택하여 입력을 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온오프가 THK 온오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팅 기능에서 이제 지금은 ON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티크니스가 이제 THK 100mm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제 오프를 했을 때는 객체를 누르고 위치에 딱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THK가 입력되지 않고 바로 입력이 되고 매뉴얼로 했을 때는 누르고 눌렀을 때 윈도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THK나 이제 비저블 요소를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은 오토데스크에서 태그 기능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100% 활용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저렇게 이제 국내 기준에 맞춘 지시선과 선 정렬을 위해서 또 디테일 아이템으로 저게 프로그램이 그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그려주기만 했는데 이번엔 또 업데이트 기능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레빗 2025에서 태그 얼라인 기능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시선 앞에 있는 선 라인 맞추는 거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까지 국내에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가? 좀 한국에 있는 설계 도면에 대한 어떤 기준이 바뀌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면서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머티리얼에 대해서 여러 줄로 입력되게 할 수도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 입력되어 있는 그 단계별로 입력되어 있는 그 매테리얼을 모두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네. 여러 단계로 매테리얼을 똑같은 것을 넣더라도 네. 그것이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게 업데이트 기능이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거니까 요거까지 설명을 좀 더 들으시죠. 네. 네, 이제 업데이트 기능까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상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재료나 타입 같은 것들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그를 누르고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매뉴얼로 했던 기능에 대해서는 자동으로도 윈도우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이제 보여질 요소, 방금 이제 제일 위에 걸 없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만 네.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한 번에 여러 개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 매테리얼 태그나 이제 패밀리별로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뉴얼로 되어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요소가 나타나서 수정이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네. 되게 뭐 저런 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강박관념을 갖고 계속 이제 텍스트 노트를 쓰시고 하시는 이제 도면화, 빔 도면화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또 이제 재료가 바뀜에 따라서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본 태그를 그냥 쓰는 게 가장 좋지만 이제 그게 국내에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개발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레빗에서 그것을 이제 다시 오토캐드로 빼서 네. 오토캐드에서 태그를 다시 작업을 하는 그런 네.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네. 이제 레빗에서도 쉽게 바로 음. 태그를 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그가 작성이 되면은 이 재료 순서를 임의로 바꾸는 거는 가능한가요? 그게 아니라 그 어떤 부제가 갖고 있는 레이어의 순서를 바뀌어야지 얘도 같이 네, 바뀌는 부제가 거죠. 가지고 있는 레이어 순서를 바꿔야지만 그것이 네. 적용이 됩니다. 유재현님, 제가 그거를 테스트하면서 바꿔봤는데요. 업데이트 누르면 다시 원래 레이어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재료, 그러니까 부제의 어떤 레이어들을 조금 수정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호사님께서 2024 버전은 건물 패드가 사라졌던데, 네, 요거는 그 와춘유 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비밀 레빗 애드인 플랫폼에서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5가지의 애드인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사용해 주시고 저희한테 많이 피드백을 주시면은 더 다양한 애드인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5가지에 관련돼서는 무료로 이제 다 쓰실 수 있게 네, 저희가 준비하는 거죠. 계속해서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빔피어스가 비밀이라는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무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유지를 하려면은 이제 많이 쓰셔야 되는 거죠.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 PC 옆에 빨리 지금 한 분씩만 설치를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도 무료로 애드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하시죠. 네. 이제 5가지 애드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 한 가지 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되고 있는 지금 저희도 비밀 AI 헬퍼라는 부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헬퍼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혹시 시연을 조금 하기 위해서 화면 전환을 저희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구글 클라우드가 저 AI 플랫폼을 또 공개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네. 건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빔피어스에서도 뭐, 네. 네, 저희도 그렇죠. 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먼저 네. 이 헬퍼는 이제 기본적으로 챗 GPT처럼 네. 대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안녕이라고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너는 누구야? 네.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희가 교육을 시킨 대로 네. 이제 저희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 어시스턴트로 다양한 기능을 실행해주는 그런 헬퍼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에드인 기능 중에 하나였던 그리드를 네. 크롭 박스에 맞춰줘 라고 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직접 시연하신 거죠? 네,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에드인이 아, 실행이 돼가지고 이제 네. 자동으로 맞춰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오토 디멘션 기능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드 사이 치수선 입력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질문을 하면은 이제 그리드 사이에 그런 기능이 있다. 실행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응, 실행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어. 에드인이 도는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기 전에 채팅으로 다 만들어 놓고 붙여놓고 딱 누르고 가면 되네요. 저희가 원하는 건 딱 그 모습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기능 중에 하나였던 재료 태그 달고 싶어. 이렇게 해보면은 자동으로 이제 기능이 돌아가게 되고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능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에다가 네. 입력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아. 네. 이거 아니야. 되돌려줘.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돌아갔던 네. 기능이 다시 아니, 취소되고. 컨트롤 Z 누르면 되지 뭐. 그거. 아니, 그래도 네. 하나쯤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드 이제 보면 순서가 1, 3, 8, 7 네. 이렇게 아주 난리가 나는 그쵸.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저희가 뭐 네. 그리드 순서 맞춰줘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보면은 그리드 할당 번호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수직 그리드 이름과 수평 네. 그리드 이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저는 그냥 네. 바로 실행해줘. 아니 그냥 바로 네. 그냥 바로 실행해줘. 네.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진짜 네, 자동으로 X부터 Y까지 어... 이제 정돈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또 재밌는 거 없습니까? 뭐 대표님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아직 그 정도까지 기능이 나오지 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벨도 이제 보시면은 뭐 영어로 입력됐다가 막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레벨도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인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뒤죽박죽을 챗GPT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해를 아.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상층 레벨, 지하층의 레벨 이름, 그리고 그라운드 레벨 높이를 알려주면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높이가 여기가 레벨 2가 2700이니까 네. 그러면 일단 지상층은 레벨 이렇게 넣어주고 지하층은 레벨 B 네. 그리고 지면 높이는 이제 2700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2700으로 맞춰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2700부터 1, 2, 3 이제 지하 1층, 2층, 네. 3층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약속된 거를 계속 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래도 네. 이제 저희가 기능을 네. 점점 추가하면은 아무거나 다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레빗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네, 맞습니다. 뭐 공면이 돼, 안 돼, 뭐 공면 시켜줘, 뭐 이런 것도 이제 레빗 기능은 다 탑재를 한다는 거죠. 네,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해당된 뷰를 시트로 이제 네.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가 한번 지금 이스트 보고 있는 이스트 뷰를 이제 오토데스크 웨비나 네. 시트로 넣어줘.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실 지금 시트가 없는데 네. 이제 자동으로 시트가 생성이 되면서 아, 들어가시면 네.
이제 리스트 뷰가 자동으로 입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이거 뷰 크롭도 맞춰줘, 사이즈도 맞춰줘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그것도 맞춰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연을 했으니까 네. 고맙다고 한번 인사를 하면서 시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뭐 줌으로 해서 뒤에서 이렇게 막 작업해주고 이런 거 아니죠 지금? 아,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PPT 영상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오타랑 띄어쓰기도 맞춰야 되는 거냐고. 아, 저희가 네. 그 오픈 AI API를 활용하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타나 그런 것들은 다 네. 알아서 이해를 하고 네.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MEP 헬퍼는 정찬희님께서 질문하셨는데 MEP 헬퍼 비밀의 AI 헬퍼는 한국어 기준으로 개발된 것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영문도 가능은 한데 네.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어가 조금 더 다가가기 쉽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어로 일단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ChatGPT 기반이기 때문에 네. 영어도 알아듣고 중국어도 알아듣고 네. 모든 언어는 사실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 애드인에서 제공하는 기능만 이게 활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애드인 기능도 가능한 건지. 지금 다른 애드인 기능이라기보다는 네. 저희가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그리드 크롭 이런 기능들도 실현이 되고 네. 아까 보여드렸던 뭐 그리드 순서 네. 맞춘다든지 레벨 맞춘다든지 이런 거는 비밀 애드인에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네. 이제 이외의 기능들도 네.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빗의 그냥 기본적인 기능을 거기서 해결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회사에서 만든 애드인을 실행하거나 뭐 하는 것도 되는지를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에 있는 애드인을 네.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재님께서 그 비밀은 한글 임베딩이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임베딩이 되었나요가 무슨 뭐 포함되어 있는 네. 일단은 앱 자체는 저희가 영문으로 네, 왜냐면 영문으로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조인, 뭐 오케이, 캔슬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AI를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여러 가지 애드인들 실행뿐만 아니라 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레빗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이제 대화만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국내 BIM 정보나 레빗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AI 헬퍼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AI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레빗 비전문가들도 네. 이제 손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네.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밀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컴퓨터 사양이 중요한가요? 라고. 컴퓨터 사양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고 레빗이 돌아가는 사양 정도만 되면은 문제 없이 가동이 됩니다. 네. 역시 저희가 아이템 회의할 때 마지막에 더 임팩트가 셀 거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비밀 업데이트 관련돼서 또 다운로드 관련돼서 좀 넥스트 플랜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autodesk.co.kr 캠페인에 레빗 애드인 다운로드라는 이제 주소로 가시면은 애드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케팅 팀에서 이제 올렸거든요. 지금 그 웹이나 채팅에 저기서 딱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설문지부터 먼저 올라왔네요. 혹시 그 다운로드 주소를 한번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드인을 다운받기를 하면은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빔피어스 홈페이지에서 이제 다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같이 공개 웨비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무료로 공개하거나 또 애드인 공개를 위해서 과연 몇 분이 이 웨비나를 보고 다운받았는지를 저희가 트래킹을 해야 또 그 다음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한 달 정도는 오토데스크 링크를 통해서만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다음 웨비나를 위해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빔피어스의 P가 두 개잖아요. 저거 하나만 치어서 들어가면은 그 중국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오해를 받을 뻔했던. 그래서 2가 꼭 두 개니까 네. 빔피어스 이제 2 적어주시고 맞습니다. 들어오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홈페이지에서 이제 공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운 받으셔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개된 거는 요 5가지 툴에 대해서 이제 무료로 공개했고
비밀이라는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동안은 계속 무료로 진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플랜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5가지 기능들이 이제 공개되었고요. 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비밀 플랫폼 안에는 네, 아키피어스와 스트럭트 피어스, 에미피어스 3가지 그룹으로 네, 나눠서 네, 개발해서 공개할 예정에 있고요. 오늘 공개된 아키피어스의 5가지 기능은 네, 계속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앞으로 개발될 기능들도 네, 한동안은 계속 무료로 네,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네, 슬래브에 볼을 부착하는 빔2 슬래브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고 그 이후로 한 달에 하나씩 네, 애드인이 계속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도 테스트로 어제 깔아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좋은 게 제가 깔고 싶은 것만 인스톨 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디루트처럼 뭐 깔면 다 깔려서 이게 탭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깔고 싶은 게 그리드 투 크롬이면 그것만 클릭하면 그것만 딱 깔리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 공통적으로 전부 다 사용하는 거면은 네. 네, 일괄적으로 깔리는 게 맞긴 한데 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네,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빔2 슬래브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로 네. 올렸는데 네. 예. 그거 잘 안 맞아가지고 많이 빠꾸 먹었거든요. 아, 네. 다시 짜야 되는데 그 네. 앱이 나오면 네. 굳이 이제 더 이상 코드를 안 짜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Q&A 진행할 건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네,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찬희님께서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을 해결을 해서 정찬희님께서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답변에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저는 레빗 API의 단점 중 하나가 API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 있다면 그것을 C샵으로 구현하기로는 불가능한 점을 꼽고 있습니다. 그쵸? 네, API가 공개가 안 돼 있는 건 C샵으로 구현하기 어렵다. 중첩 패밀리 같은 기능 잠깐만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프로젝트 상에서는 패밀리 편집기를 열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중첩 패밀리 같은 기능을 프로젝트 내 애드인으로 구현하기 불가능하더라고요. 이것처럼 API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구현해내야 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네.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거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애드인 내에서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방식을 조금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개발을 하시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빔피어스에서 만든 아키피어스에 있는 오토 조이는 덕트랑 파이프는 안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네. 덕트랑 파이프는 저희가 그 레빗 기능상에서도 그 서로가 이제 네. 벽이랑 조인이 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잘 되지 않고 그거는 있습니다. MEP 파트에 이제 또 뭔가 네, 추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사항이 없으신가요? 왜요? 없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건축가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자로 진로를 바꾸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팀장님. 네, 저부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물량 산출 시스템 개발하는 회사에 먼저 취업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로우 데이터, 네, 물량 산출 데이터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물량 산출 시스템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구축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부터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현재 진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쉽나요? 개발이 쉽나요? 개발이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안 넘어가시네. 함정에 대해서. 백승민 대리님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설계 작업을 하다 보면은 계속 동일한 작업. 약간 저는 그게 너무 항상 지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저희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네.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파트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비밀 AI 기능은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네. 바로 다운 가능합니다. 네, 사용자한테 오픈하실 네,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비밀 AI 헬퍼. AI 헬퍼 네,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AI 헬퍼는 저희가 네. 아직 그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네. 이제 저희 목표는 이제 4분기 네. 올해 4분기 정도에 네.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네. 다들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비밀 같은 경우는 레빗 2022 버전부터 설치가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저희가 요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김용화 팀장님께서 좀 인사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네. 예.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저와 백승민 대리가 지금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있는데 비밀 에드인 매니저와 그리고 에드인 기능들을 개발할 수 있게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김경 대표님과 네, 직간접적으로 도움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는 네, 5개 에드인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네, 최영성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때문에 전화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항상 웨비나를 하면은 저희 이지연 부장님께서 물론 이제 얼굴은 시니어가 아니지만 시니어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웨비나 항상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주연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항상 이 웨비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맥스믹스 인기 관계자분들과 오토데스크 마케팅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처음이신데 네, 어떠셨어요, 김용화 팀장님? 네. 결혼할 때보다 더 긴장됐는데 네. 네, 무사히 잘 끝나게 되어서 네, 너무 기쁘고 네. 네, 또 기회 있으면 나와서 네.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승민 대리님, 네, 오늘 네, 어떠셨는지? 이제 저도 회사에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제가 거의 약간 전담으로 맡아서 하게 된 에드인 프로젝트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네.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웨비나 자리까지 오게 돼가지고 네. 되게 사실 되게 떨리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발표자로 왔다가 가끔 사회를 보는데 쉽지 않다. 역시 나는 그냥 내 것만 발표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료로 에드인 관련돼서 공개하는 것도 또 해주시고 또 공개 날짜까지 저희가 한 달 정도 굉장히 좀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 두 분 너무 많이 하셨고 다음 웨비나 때는 그 비밀에 있는 AI 헬퍼뿐만 아니라 또 추가로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공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함께 공개되는 웨비나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에 6월에 오토데스크에서는 3D 플랜트 관련된 웨비나와 그리고 What's New 이것도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